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3차함수 fx가 되게 미지수 없이 깔끔하게 나왔고요. 이 함수는 우리가 너무 그리기 쉬운 함수죠. 미분해 보시면 f'x가 딱 봐도 3에다가 x제곱 빼기 1이니까 풀마 1에서 극값을 갖는 놈. 그러니까 3차함수 fx는 그림 그리기가 너무 좋아요. 뾰로롱 올라갔다가 뾰로롱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고요. 3차 함수의 대칭성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얘랑 똑같이 만나는 점도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렇죠? 자, 똑같이 만나는 점도 여기가 2. 이런 대칭성에 대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자, 여기는 0. 자, 이게 이제 3차 함수의 대칭성으로 그림을 그려줬는데 어? 야, 이거 그림을 그리고 봤더니 여기서 여기까지의 차이가 두 칸? 여기서 여기까지의 차이는 세 칸? 아, 요래서 요거 지금 t의 값의 범위가 0에서 3까지로 나와 있는 거구나. 라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자, 박스 안에 있는 걸 봅시다. 닫힌 구간 k 빼기 t에서 k니까 t를 중심으로 k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t만큼 이 구간에서는 K일 때가 최대가 되고 오른쪽으로 T만큼 여기서는 이놈이 최소가 돼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왼쪽에서는 여기가 최대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니까 왼쪽에서는 무조건 증가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맞죠? 왼쪽에서 증가해야 돼요. 그래야 오른쪽 끄트머리가 최대가 되고요. 오른쪽에서는 최소가 되는데 t만큼 간 게 최소가 돼야 돼. 근데 t는 0에서 3만큼 이동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아주 조금만 이동해도 최소가 돼야 돼. 아, 그럼 어쨌든 여기가 최대인 상태가 돼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최대인 상태가 돼야 되는구나. 근데 최대가 꼭 될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보면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은 이 구간에서, 이쪽 구간에서 보이는 게 확인이 되죠. 맞죠? 그러면 K가 최대였다, 최소가 된다는 건 K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K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K였다면, 자, 왼쪽으로는 어떻게 가든지 무조건 얘보다 다 작으니까 K일 때 최대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고요. 오른쪽은 계속 쭉 최소가 되다가 두 칸 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네요. 그쵸? 그럼 두 칸 가기 전까지는 상관이 없다? 알겠네. 그러면 제로에서부터 t가 2까지 가는 동안은 K가 그냥 마이너스 1이면 되니까 K 값을 GT라고 했기 때문에 GT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시켜 놓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2를 넘어갔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 자, 2를 넘어갑니다. 2를 넘어가. 2를 넘어가 버리면, 잠깐만. 2를 넘어가 버리면 끄트머리가 최소가 되는 게 아니야. 끄트머리가. 2를 넘어가면 끄트머리가 최소가 되려면 여기가 끄트머리가 되면 되죠. 즉 K 플러스 T가 그렇죠? 끄트머리가 1이 되면 K 플러스 T라는 오른쪽이 무조건 최소가 됩니다. 몇 칸까지밖에 없으니까? 세 칸까지밖에 없으니까. 이해하시죠? 세 칸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때의 K 값은 1마 T. 그러니까 이때 즉 2를 넘어가서 T가 3까지 오시면 이때 GT는 1마 T로 해석하실 수가 있겠구나.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1에서 3까지 적분하라 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1을 dt 하시고 인테그랄 2부터 3까지는 1 마이너스 t를 dt 해주시면 된다. 이 뜻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뭐 한 칸 하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요건 적분하시면 t에다가 2분의 1 t의 제곱을 2부터 3까지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 집어넣으면 3 빼기 2분의 9 그래서 빼주기 2 집어넣으면 2에서 4
빵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 요거는 2분의 6, 2분의 3,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따라서 P 플러스 Q는 7이 됩니다. 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 최고 차항계수가 1인 3차 함수 fx 그리고 0이 아닌 실수 a. 자, 0이 아닌 실수 a. 그러니까 뭐 해도 된다? 나눠도 된다. 이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럴 때 gx가 이 적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놈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오직 한 점에서만 극값을 갖는다? 그래서 미분값의 부호가 바뀌는 값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 얘기죠. 아, 그럼 일단 제일 먼저 G'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G'X는 미분해 보니까 A의 fx 그리고 빼주기 FAT. 아하, FAX가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값 중에 부호가 바뀌는 값은 하나밖에 없다? 잠깐만. 좀 아까 A가 0이 아니니까 나눠도 된다. 아, 그러면 FX라는 놈과 뭐죠? 넘겨서 A분의 FAX?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누구랑? Y는 FX랑 누구랑? Y는 자 A분의 FA 빼기 빵 빼기 빵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죠? 즉 이 직선은 원점과 A, FA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놈에 대해서 만나는 점이 있을 텐데 그 만나는 점에서 부호가 바뀌는 건 하나다. 3차 함수랑 직선이 부호가 바뀌는 점이 하나라는 건 무슨 뜻이죠? 아, 알겠네요. 뭐예요? 접하고 다른 한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또 주어져 있는 거에서 뭐가 보여요? 양쪽에 x를 딱 넣어주시면 뭐가 됩니까? f0 이게 0이 되면 그러면 둘 다 0,0을 지나네요. 아, 그럼 이렇게 되면서 얘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0,0을 지나면서 또 다른 힌트가 있나? 아, 있네요, 있네. 자, 이렇게 되는 A 값이 알파랑 베타다라고 했는데 이때 마침 알파 플러스 베타는 9고 F 프라임 알파는 0이다? 그러면 그렇게 접선이 만나는 점 중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유기가 빵이다? 하나는 X축이네. 아, X축에 알파가 있다는 얘기군요. 그럼 일단 하나가 접한다? 그럼 일단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그림이 나올 텐데. 자, 우선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알파. 자, 알파가 되고, 근데 fx는 한 점이 0, 그럼 여기가 0이면 원점을 지나면서, 이거는 불가능하네요. 불가능. 맞죠?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꿔서 f 프라임 알파가 0인데, 요렇게 위에서 이렇게 쓱 가서 얘가 이 알파입니다. 알파 0이죠? 그럼 여기가 0이어야 돼. 그럼 접선이 베타가 베타 콤마 여기서의 접선 이거 어떡하죠? 베타에서의 접선? 여기서의 접선은 원점을 지나가는 게 불가능한데 이거?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의 접선이 여기가 원점 안 되는데? 아, 아 그럼 반대로 베타라는 값을 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쵸? 알파, 베타 중에 하나가 그냥 0,0에서의 접선이 만나는 점, 얘가 베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9? 이것도 가능해지겠죠? 자, 그렇다면 주어져 있는 놈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요런 그림이 되는구나, 요런 그림. 요거예요. 그러면 fx가 나옵니다. fx는 뭐라고 나오게 돼요? 그쵸? x 0이랑 x 빼기 알파의 제곱이고요.
원점에서의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미분하셔야 되겠죠? f'x는 앞에 거 미분 x 빼기 알파의 제곱이고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시면 2배의 x에 x 빼기 알파 이겁니다. 맞죠? 그럼 0,0에서의 접선이니까 y는 뭐가 됩니까? y는 뿅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알파의 제곱이고 플러스 0 집어넣으면 0이네요. 어라? 이게 접선의 기울기고 요거 x가 누구랑 만납니까? fx랑 만나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 x랑 누구랑? x에다가 x 빼기 알파의 제곱. 자, 근데 x는 0, 0은 아닐 거고 나머지가 만나는 거니까 제곱 제곱. 잠깐만요. 이때 베타가 한 값이니까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베타가 더 크죠? 그럼 알파의 제곱은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고 둘 다 양수일 테니 알파는 베타 빼기 알파. 따라서 베타는 2알파가 되는 거 확인되고요. 또 원래 나와 있던 게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즉 알파 플러스 2알파, 3알파가 9. 알파가 3이구나. 맞죠? 따라서 fx가 완성. fx는 뭐라고? x에다가 x 빼기 3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 f4를 구하라. 4 곱하기 1. 자, 이렇게 F4까지 계산이 됩니다.